안녕하세요. 무상브릿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요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죠. 예, 오늘 조금 반등하긴 했는데, 이렇게 코스피도 약 1.23% 반등했고 코스닥도 1.3% 정도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하락 추세죠. 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일선 아래에 있고 20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좋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매매 중독돼 있다 보면 또 개별 종목들은 잘 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기존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200일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21선이 우하향하고 있고 캔들도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포지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약간 이 통합을 만들어주면 횡보하면서 어떤 변동성 축소를 만들어주고 21선 위로 올라탄다면 이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구간을 올라타면은 또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요 며칠 제가 이렇게 올리버 켈 가격 사이클 주기를 많이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미너비니의 로우 치트라든가 이런 타점, 온일의 손잡이 타점 이런 거가 다 녹아져 있어요. 어차피 이 올리버 켈도 온일의 어떤 투자법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이 지점을 리버설 익스텐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거를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설명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이제 이 구간이죠. 이게 빨간색이 12평이고 파란색이 22평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 2평이 아니고 지수 2평이에요. 이 10하고 22평을 캔들로 뚫어버리는 거를 이제 웨지 팝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우리 공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조스션 이걸 어떻게 읽더라? 갑자기 오랜만에 읽으려니까 못 읽겠네요. 이 부분 여기는 이제 하락 시작이죠. 추세 반전되는 시작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게 이제 11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빨간 게 11선에서 세 번 이상의 연장이 나오면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는 건데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이 구간이죠. 어차피 여기서 공략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가 로우 치트가 되고 여기가 치트가 되고 여기가 이제 손잡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손잡이 돌파하면 이제 쭉 슈팅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그다지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탑일 때는 먼저 이 반전이 되고 그 다음에 웨지 드랍 이렇게 22평과 12평을 하락해서 깨는 돌파가 나오면 이제 웨지 드랍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12평만 깰 때도 웨지 드랍이라고 표현하고 같이 깰 때도 표현하고 22평을 깰 때도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이제 웨지 드랍이 된 다음에 조정을 하는 거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EMA
11선, 21선, EMA 크로스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재차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가 조금 넓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데는 이제 베이스 앤 브레이크에서 보통 여기를 돌파할 때 이제 저걸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승할 때도 이평선을 돌파하면 웨지팝, 그 다음에 이평선까지 조정을 하면 크로스백. 조정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수세가 진정한 매수세라면 이 조정이 짧겠죠. 그래서 이제 11선, 21선 정도까지만 조정을 하고 다시 테니스 볼 액션이 나와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베이스 앤 브레이크가 나오는 거죠.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베이스가 보통 2-3주, 최소 2-3주인데 이 차트 예시를 든 거 보면 뭐 봉 3개, 1봉 3개, 1봉 5개 이 정도도 베이스 앤 브레이크로 보더라고요. 예, 그 베이스 앤 브레이크가 한 2번 나오면은 이제 소진 연장이 끝나는 겁니다. 예, 상승이 끝나서 다시 단기 하락 추세를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뭐니 해도 모든 종목이 이렇게 가면은 누구나 돈을 쉽게 벌겠죠. 예. 모든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 것,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초보이다 보니까 진짜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거는 조금 변동성도 크고 휩소도 많아서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거래를 안 하는 게 낫고요. 실적으로만 매출액이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종목, 신제품이라든가 어디 뭐 새로운 진출을 한다든가 글로벌 진출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있을 때,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볼 필요 없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런 부분을 리버셜 익스텐션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캡슐레이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음봉입니다. 이게 미국은 반대니까 음봉인데 거래량이 엄청 터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죄다 손절을 했다는 이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참다 이날 다 손절이 나왔다는 거죠. 신저가를 만들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스트롱 핸드로 넘어갈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여기서 손절이 엄청 나왔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시 반전, 통합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웨지 팝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리버설 익스텐션이 맞는데 당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웨지 팝이 나온 다음부터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웨지 팝, 더 머니 패턴 이겁니다. 11선,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실려서 돌파하면 좀 더 좋은 거고, 이 돌파하기 전에 어떤 작은 박스권 통합이 이루어지면 훨씬 좋다. 그런 걸 한번 여기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엔비디아로 예를 들어놨는데 이제 리버설 익스텐션이 나오고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왔으면 계속 떨어지는 게 맞는데 여기서 통합이 보여주죠. 통합을 보여주면서 이 11선, 21선 지수 위평을 전부 다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뭐 종가에 매수해라, 아니면 뭐 장중에 돌파했을 때 매수해라, 이러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여기가 매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웨지 팝이 되는 겁니다. 이 이평을 이 12평하고 12평하고 22평이 좁아져야 돼요.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통합이 횡보를 하면서 컨솔리데이션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12평과 22평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지수 2평은 뭐냐면 보통 단순 2평을 많이 쓰는데 단순 2평은 각 종가를 합해서 12평이면 10개의 종가를 합해서 10을 나누는 걸 단수 2평이라고 그러고, 지수 2평은 최근 종가의 가중치를 더 줍니다. 그래서 이 2평이 최근 종가에 더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EMA 크로스백이 나와요. 이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 단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제 잘 읽어보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도 어떤 통합이 그쵸? 통합이 보여주고 여기서 웨지 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통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이거 예쁘게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사선도 그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매수 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종가에서 매수하는지 뭐 장중 돌파할 때 매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양봉 4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이제 쭉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 2평이니까 빨리 올라오죠. 12평, 22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크로스백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이평선 지지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평선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앤 브레이크가 여기서 이평선 지지가 나온 다음에 다시 테니스 볼 액션처럼 쭉 상승한 다음에 이제 베이스 앤 브레이크는 뭐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손잡이도 나오고 다와스 박스도 나오고 더블 버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불 플래그도 나오고 뭐 다양한 게 나옵니다. 이 안에서 패턴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에 맞게끔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왜 안 지워져? 이렇게 여기서 보면 웨지 팝이 나오죠. 웨지 팝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했다가 여기서 이평선 크로스백, 그쵸? EMA 크로스백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나가고 다시 이평선 크로스백이 나오고 이제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여기 이제 EMS 크로스백이라고 나오죠. 여기도 이제 작은 박스권이 되죠.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데 여기서는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봐요. 베이스 앤 브레이크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봉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4일 조정하고 돌파 양봉이 나오니까 여기 베이스 앤 브레이크 나오고 요런 식으로도 베이스 앤 브레이크 나오고 요런 식으로도 베이스 앤 브레이크 나오고 이게 다 이평선 크로스백입니다. 이거는 웨지 드롭이 나온 거죠. 깨고 내려갔으니까. 근데 쭉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소진 연장 여기에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서 12평 대비 한 번 슈팅했고 2번 슈팅했고 여기서 3번은 엄청나게 슈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리테스트 했지만 실패하고 쌍봉을 맞고 죽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웨지 드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서 웨지 드롭이 된 다음에 다시 크로스백. 하락하는 이평선 크로스백 된 다음에 다시 베이스 앤 브레이크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다시 크로스백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미너비니의 VCP라는 것도 있고, VCP를 계산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22평 위에서 움직일 때 공략하는 게 제일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치트 자리거든요. 치트 정도 자리, 뭐 손잡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웨지 팝이 나왔죠. 2평을 다 돌파하고 하락을 했으니까 웨지 팝이 났다가 크로스백이 나왔어요. EMA 크로스백 났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내려가지는 않고 다시 이제 횡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조정을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건데 다시 살려놓고 다시 내려가고, 그쵸? 근데 이런 부분은 웨지 팝이라 보기가 좀 애매하죠. 양봉으로 돌파하는 게. 이런 부분이
웨지 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도 이제 증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종가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이평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는 없어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이날의 저가가 손절 라인은 됩니다. 이날의 저가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저가가 마이너스 3 정도 되고 종가가 6.52% 되니까 이게 10%짜리 거의 10% 봉이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10% 손절 라인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로 매수하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첫 타점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다시 살려놓으면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좀 더 상승을 했다가 나오죠. 이렇게 한번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양봉으로 살려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타점은 다우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전고를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 추세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가 재개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이거는 매수세요. 양봉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매수를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수세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거는 매도세입니다. 매수 하나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에 이 매수세가 과연 진짜 매수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냥 쭉 가면 이제 여기 돌파할 때 그냥 따라잡으면 되는 거니까 쭉 가면 할 수 없고, 거의 100%가 갔다가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하락 추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항상 이평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 12평하고 22평이 따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래량이 축소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변동성 축소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다. 그런 다음에 얘도 이날은 이제 음봉으로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거래량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이날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이날 동시호가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샀을 거예요. 그 외인이, 제 기억이 맞으면. 하여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이 정도면 22평을 12평, 22평 지지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면 매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상승 추세를 확인했고, 이제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 앤 브레이크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런 타점이 제일 좋은 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차트를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인간 심리가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 바뀝니다. 이제 여기서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하락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다 파는 거예요. 이거는 매집이 아니에요. 제가 왔을 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 구간이 전부 다 매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면 매집을 했으니까,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 거래량 터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터지잖아요. 그럼 매집을 했으면 도대체 몇 천억을 매집을 했다는 거야, 이게. 그쵸? 수천억을 매집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주가를 받치려고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몇몇의 어떤 주포가 매집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누가 사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했으면 진짜 몇 천억을 매집을 했다면 쭉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슈팅이. 근데 물론 뭐 여기서 가긴 했지만 이게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80 몇 프로 못 먹죠. 여기서 매집을 했으면 평단가가 거의 한 이 정도는 될 건데 최소. 그러면 한 이 정도는 될 건데 한 30% 먹으려고 여기서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텔레파시를 통해서 매집을 해서 30 몇 프로 먹고 여기서 다 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요런 구간이 매집인데 매집 후에 확실한 이평 지지 그리고 짧은 조정 거래량 하락 그 다음에 돌파를 시키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예를 들어서 요 짧은 부분에서 매집을 했다면 물론 여기서 거래량이 작지는 않지만 이 전체를 매집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작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다면 이 부분에서 파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차트를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매집이 아니다. 요 부분은 매집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매집이 아니다. 근데 이 부분은 확실히 매집이죠. 그쵸? 왜냐면 여기 다 물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쵸? 여기 다 물려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안 물려 있지만 여기 올렸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안 물려 있지만 이 부분은 적어도 물려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 물려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여기다가 막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매집시켜 갖고 올린다 자신이 있을까요? 그렇게 없겠죠. 그래서 좀 짧은 구간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확실히 매집이다. 그 다음에 매물이 나왔는데 보면은 12평, 22평을 지지하고 바로 돌파를 시켜버리죠. 물론 변동성은 컸지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그쵸? 이런 부분도 여기서 매집이지만 여기 이거는 좀 그렇죠. 단봉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장대 원봉 나오고 거래량도 터지니까 좋지가 않아요. 모양이 예우가. 그쵸? 이제 요런 부분도 여기가 매집이고 여기서 2평 지지를 한 다음에 돌파한 다음에 슈팅이 나왔잖아요. 물론 다시 한번 이제 흔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런 부분도 매집인데 여기서 2평 지지까지 하고 돌파시켰지만 여기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실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돌파해서 샀다 그러면 이봉에 저가에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22평을 20 지수 2평을 하향 이탈하면은 이제 손절하는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올리버 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매집이죠. 여기도 매집이고 조정이 나오는데 12평, 22평 지지가 나오고 돌파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아직 여기서 뭐 판지 안 판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좀 더 올리겠죠. 이런 식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물론 제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섹터 액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제품이라든가 신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진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다. 이런 거는 여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그냥 베이스 앤 브레이크로 봐야지 이걸 웨지팝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요거는 괜찮겠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이 나오잖아요. 예. 이제 이게 웹지 드롭입니다. 조정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평선 크로스백 나오고 다시 돌파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죠. 안 죽고 뭐죠? 횡보를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반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매집이 나왔죠. 이렇게 매집, 양봉으로 매집 나오고 거래량도 늘었고. 근데 요봉을 보면, 그쵸? 이 네 개의 봉, 요 네 개의 봉을 보면 12평, 22평을 지지하면서 거래량이 확 줄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고,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조금 그렇죠. 여기까지 웨지 팝이 나온 다음에 쭉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12평, 22평 지지가 나와서 새로 돌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보기가 조금 어려웠고, 이것도 이제 좀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였죠. 얘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이 나오면 이게 웨지 팝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웨지 팝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다 실패했죠. 여기서 웨지 팝이 나오고 2평 지지하고 돌파를 해서 샀는데 결국에는 못 갔고, 여기서도 이제 웨지 팝이 나오고 여기서 돌파를 했지만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를 잘 감안을 해서 손절을 돌파봉의 저가라든가 돌파봉의 저가라든가 아니면은 이 상승하는 21선 지수 2평, 21 지수 2평을 이탈하면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웨지 드롭이 나왔으니까 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다시 웨지 팝이 나왔습니다. 웨지 팝이 나왔는데 여기서 12평 지지해 줬죠. 12평 지지하고 여기를 돌파한 이날 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날 샀다가 여기까지 이제 또 떨어졌는데 돌파봉 저가를 이탈하지도 않고 21선 이탈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락폭은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이제 좀 클 거예요. 클 거고, 다시 한번 여기서 22평 지지해주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한번, 여기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이 11선 연장이 슈팅이 나오고 다시 11선 지지를 해주고 다시 돌파하는 이 부분에서 또 베이스 앤 브레이크로 볼 수 있죠. 여기가 이제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웨지 드롭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매도가 나가야겠죠. 최소 나가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10% 손절이 안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 돌파에 사고 여기 돌파에 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역사상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봉에서 이제 사게 되는데, 샀다가 이 매수봉, 여기는 확장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매수봉을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도 이봉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얘는 종가가 8.8%고 시가가 1.8%니까 이런 거는 거의 뭐 저가까지는 기다리면 안 되겠죠. 시가 정도 이탈하거나 상승하는 11선을 이탈하면 일단 손절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이제 퓨처캠 같은 경우도 기존에 상승 추세가 있고 여기서 이제 웨지 드롭이 나왔는데 다시 웨지 팝이 나오면서 살려주죠.